안녕하세요. 내일 모레 이른을 앞두고 있는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슬아의 자식은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어요. 딸은 10년 전에 결혼해서 초등학생 아들 둘 키우고 있고 아들도 5년 전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삽니다. 자식들 다 키워서 취업에 결혼까지 시켰고 저나 남편도 부모로서 제 할 일은 다 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눈 감을 때까지 하는 게 자식 걱정과 뒤치다꺼리라는 말도 있죠. 이제 이른이 다 되어가는 나이인데도 자식들은 아직도 제 손이 필요한 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둘째 아들 내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5년 전에 아들이 결혼한다고 며느리 될 애를 소개시켜 줬을 때요. 제가 곧 결혼할 아들 내에 앉혀두고 그랬습니다. 결혼했으면 이제 독립된 가정을 꾸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부러 시간 내서 연락하거나 자주 찾아올 필요 없다. 너네는 너네 가족끼리 알아서 잘 살면 된다라고 말이죠. 괜히 마음에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어거지로 연락하고 찾아올 필요 없다. 그런 건 우리도 불편하다. 아버지나 나나 나이 들어서 여행 조금씩 다니면서 소소하게 지내니 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너네는 너네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 며느리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보고 신식 시어머니이신 것 같다고 하면서요.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었고 진짜 제 진심이 그랬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평생을 바쁘게 일하고 자식들 건사하며 여유 없이 살아왔어요. 이제 자식들도 다 커서 각자의 가정으로 독립도 시켰으니 우리의 역할을 다했다 싶었습니다. 남은 여생 동안은 여행이나 다니고 좋은 거 보러 다니자고 약속을 했죠. 다른 집에서는 며느리 들어오면 며칠에 한 번은 연락을 해라,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와라 등등의 조건도 내건다지만 저는 저부터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결혼해서 본인 가정 꾸렸으면 본인 가족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도 노년에 뒤늦게야 생긴 여유로운 시간들인데 저만을 위한 시간도 많이 가지고 편하게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었고요. 제 말처럼 아들네에는 결혼하고서도 필요한 일 외에는 찾아오지도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가정에만 충실해서 사는 거였죠. 당연히 며느리하고도 따로 부딪힐 일도 없고 갈등이 생긴 일도 없었어요. 저도 남편과 약속대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잘 지냈죠. 그동안은 여행도 잘 못하고 살아왔다 보니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갔었어요. 주로 모임에서요. 물론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가까운 국내 나들이 정도만 다녔지만 그래도 종종 바람 쐬러 떠나곤 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취미도 배우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모임도 갔고 그렇게 남은 인생은 여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고 가자 생각했죠. 그런데 둘째 내애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상황은 좀 달라졌습니다. 둘째 내애는 결혼해도 당장은 아이를 안 가지겠다고 했어요. 저나 남편은 아들 내에게 너네 부부 문제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이 안 가지는 문제로 한 번도 얘기하거나 닥달한 적도 없고요. 손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첫째 딸한테서도 아들이 둘이나 있어서 외손주가 있기도 했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 아이 안 가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그런 생각도 존중해 준 거죠. 그래서 단 한 번도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언제 가질 거냐 질문한 적도 없습니다. 알아서 하겠거니 본인들 형편과 사정에 맞추겠거니 한 거였죠. 아예 안 가진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쨌든 키우는 당사자들이 힘들겠다고 하면 그 생각도 존중해줘야 된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2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며느리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안 가질 거라고도 생각했는데 손주가 생겼다고 하니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산딸이 다 돼갈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낳고 키우는 문제로 저한테 상의할 게 있다고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하는 소리는 자기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 그래서 육아휴직도 3개월 정도로 최소한으로만 쓰고 싶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애를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 내외의 사정은 알겠지만 저도 제 생활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손주 육아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본인 생활도 없이 힘든 데다 손목이며 허리며 성한 데가 없다더군요. 맨날 병원 신세를 지고요. 시간이 없어서 자유롭게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나이 들어서 하는 육아다 보니 더 빨리 늙는 것도 같더군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다른 해결 방안을 말했습니다. 사람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필요한 돈은 우리가 좀 보태줄 수 있다고도 말이죠. 아이 돌봐주는 사람 하나 고용해서 한 사람 월급 아깝다 생각 말고 아기를 전담해서 보게 하는 게 어떠냐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에 펄쩍 뛰더라고요. 저보고 뉴스도 안 보시냐고, 육아 도우미 잘못 들였다가 애들 다치거나 잘못되는 경우 못 보셨냐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함부로 애를 맡기느냐 하면서요. 저는 좀 황당하더군요. 며느리 태도는 제가 당연히 애를 봐주겠다고 할 줄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제 의사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머니라는 이유로 당연히 봐줄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였죠. 저는 며느리랑 길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아들에게 말을 했죠. 너네가 그런 사정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아들 네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면 어떻겠느냐고요. 그랬더니 아들도 펄쩍 뛰는 겁니다. 말이 육아휴직이지 그거 쓰면 승진 다 물 건너가고 심하면 좌천까지 당한답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 해도 그래도 아직은 회사에서 육아휴직 쓰는 거 안 좋게 생각한다며 육아휴직 쓴다는 것 자체가 회사 눈밖에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도 저보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 계시는데 갓난아기 하나 못 봐주냐 하면서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참 당당하고도 뻔뻔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 저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고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저는 어쨌든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며느리가 3개월만 회사에 출산 휴가를 쓰고 그 뒤에는 바로 복직을 할 건데 아이는 어린이집으로 보내겠다고 했답니다. 며느리 말로는 육아 도우미 써서 애 보는 것보다 차라리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요. 제가 보기엔 어린이집 보내나 사람 고용해서 키우나 남의 손에 맡기는 건 똑같은데 어쨌든 며느리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니 그렇구나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집에 와서는 저한테 섭섭하다고 하더군요. 본인도 저한테 서운하고 며느리도 엄청 섭섭해했다고. 뭐가 그렇게 섭섭했느냐 물어보니까 안 봐준다는 건 둘째치고 할머니가 돼서 친손자라고 하나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 손에 키워라 한 게 그렇게 서운했답니다. 듣는 저도 어이가 없었죠. 자기들이 못 키울 것 같으면 사람이라도 고용해서 키우는 게 맞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서운하답니까? 근데도 아들도 진심으로 제 말이 너무 서운하다고 하고 할머니 맞느냐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들 하는 소리가 자기들이 애 낳으면 제가 흔쾌히 맡아줄 줄 알았대요. 손주 2명 더 있긴 해도 결국 외손주들이고 친손주는 며느리 뱃속에 딱 1명 있지 않느냐며 그렇다 보니 아이 낳으면 제가 흔쾌히 맡아주겠다. 너네는 신경 쓰지 말고 일해라 할 줄 알았답니다. 황당하더군요. 그전부터 결혼하면 각자의 가정을 꾸리는 거다. 각자 가정을 알아서 책임지고 살자 누누이 말했었고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서로 명절이나 생일 정도 빼고는 왕래도 안 했었어요. 연락도 안 했고요. 그때는 편하다고 그렇게 잘만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 필요하니 제가 할머니로서 당연히 봐주고 자기들을 도와줘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애는 어린이집에 맡길 거지만 나중에 하원은 저보고 좀 도와달랍니다. 4시 반 정도에 아이 하원에서 자기들 퇴근까지 데리고 있어달라 그거였죠. 아들은 자기들이 많이 양보라도 한 양 저한테 하원이라도 시켜달라 하는데 솔직히 행동이 괘씸해서라도 안 해주고 싶기도 했지만 상황이 그렇다는데 어쩌겠나요. 결국 제가 하원은 도와주겠다고 한 거죠. 이걸 무려 애 낳기도 전에 입씨름하면서 싸운 겁니다. 어쨌든 하원이고 아이 봐주는 것 정도는 제가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출산을 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3개월 정도 돌보다가 계획대로 어린이집에 보내고 며느리는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죠. 어린이집에 간 손주 하원은 저와 제 남편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예 하원 차량이 저희 집 앞으로 왔어요. 아들 네의 집이 저희 집과 10분 정도 거리로 몹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손주를 받아서 4시간 정도 봐주고 있으면 퇴근한 아들이나 며느리가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였죠. 당연히 늦은 오후와 저녁 시간은 전부 손주 보는데 할애해야 했고 워낙 어리다 보니 할 일도 많고 여간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4-5시간 정도긴 해도 할 일도 많고 뒤늦게 항원 육아에 매달리게 된 거였죠. 그렇게 1년 정도를 제가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도 그 사이에 많이 컸고요. 어린이집 4시 반이 되면 아이 데리고 산책도 하고 키즈 카페라는 곳도 데리고 갔습니다. 가면 체력이 되는 대로 조금씩 놀아도 주고요. 그리고 집에 오면 이유식 먹이고 싹 씻겨서 옷까지 갈아입혀놔요. 그때부터 저는 밀린 집안일하고 남편이 아이랑 이것저것 놀아주고요. 그러다 보면 퇴근한 아들네가 와서 데리고 갑니다. 가면 바로 재우는 듯 하더군요. 아이 방학이나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가는 날은 제가 하루 종일 전담해서 아이를 봐야 했죠. 실질적으로 아들네는 주말 정도만 아이를 보고 나머지는 다 저나 남편이 도맡아서 키운 겁니다. 저는 당연히 그전과 같이 제 취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 만나고 남편과 나들이 가고 하는 일은 어려워졌습니다. 4시 반이 되면 아이 하원을 시켜야 되다 보니 시간을 빼려고 해도 애매하기도 해서 약속도 안 잡게 되었죠. 이렇게 1년 동안 하면서도 저 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아들이 한번 물어보길래 돈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아들 내에도 정말 한 번을 안 챙기더군요. 그래도 그런 건 괜찮았습니다. 제가 돈이 아쉬운 상황도 아니었고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육아는 육아인지 1년 정도 되니 허리고 손목이고 너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제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체력적으로도 지쳐서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더군요. 이제 손주도 좀 컸고 1년 넘게 봐줬으면 할 만큼은 했다 싶어서 퇴근하고 온 며느리에게 말을 했죠. 아이 하원시키고 돌봐주는 건 올해까지만 해주겠다라고요. 제 말에 며느리가 불에 대기라도 한 양 깜짝 놀라 하더라고요. 네? 올해까지만요? 그래, 이제 승원이도 많이 컸고 어린이집 연장반인지 그거 써도 된다며. 어머님, 연장만 쓰면 승원이는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있는 거예요. 손주를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그렇게 맡겨놔도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저 어린애를? 그러면서 도리어 저를 인정머리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얘기 들어보니 그 어린이집에 연장반 쓰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고 또 사정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아들 네가 서로 의논해서 한 명은 집에서 애를 보던지요. 저는 굳이 며느리만 회사 그만둬라 하는 주의도 아니고 필요하면 며느리든 아들이든 누구 하나 그만두고 애를 봐도 되지 않겠느냐 말도 몇 번 했습니다. 저는 저한테 따지고 드는 며느리에게 그랬죠. 아니,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봐주라는 말이야. 솔직히 어머님이 여력 되시는 데까진 계속 봐주실 줄 알았죠. 여력이 안 되니까 하는 소리지. 나 요즘 맨 한의원 다닌다. 손목이고 허리고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아니? 승원이도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몸무게도 많이 늘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놀아주는데 얼마나 힘에 부치는데 씻길 때도 손목이 후들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저는 정말 힘들어서 하는 소린데 제 말에 며느리 슬쩍 코웃음까지 치는 겁니다. 저 그 모습을 황당하게 보고 있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비웃었니? 아니요, 비웃은 거 아니고요. 솔직히 어머님, 저 너무 서운해서요. 뭐가 서운해? 승원이 어머님 손주잖아요. 근데 다른 집은 손주들 다 나서서 돌봐주세요. 제가 저희 집 얘기 주변에 하면요. 너네 시댁 참 정없고 너무한다 그런다고요. 저 그 말 듣는데 내가 여태까지 애 봐주고도 욕을 먹었구나. 얘가 뒤에서 내 욕이고 시댁 욕이고 엄청 했구나 싶더군요.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솔직히 어머님 지지난달에 여행도 가셨잖아요. 아버님이랑. 그것도 무려 5일이나. 근데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승원이 그때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있었어요. 저도 회사에 일하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게요.
제가 이거 친정엄마한테도 말씀드리니까 저희 엄마도 황당해 하셨어요. 사돈 어른들도 참 너무하신다고. 손주 생각하시면 여행 그런 건 나중에 가셔도 되지 않느냐고요. 사부인이랑 제 뒷담한 걸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더군요. 기가 막혀 따져 물었죠. 그러면 사부인께 맡기지 그랬니? 저희 엄마는 몇 년 전에 수술하고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어머님도 아시면서. 예, 내 말 어디로 들었어? 나도 몸이 안 좋다고. 제가 기가 막혀서 저렇게 역정을 내니까 며느리가 짜증내듯이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님, 너무 약한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그 말 듣는데 순간 혈압이 쫙 오르더군요. 1년 동안 지들 대신해서 애 봐주고 손목이며 허리며 골병이 다 들었는데 너무 힘들고 지쳐서 올해까지만 봐주고 내년부턴 너네 알아서 하라는데 대놓고 저더러 약한 척하는 것 같답니다. 이게 1년 동안 고생해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린가요? 뭐라고? 제가 정색해서 되물으니 며느리도 아차 싶은 표정이더군요. 아니, 제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건강하시지 않느냐 그 말이죠. 네 눈엔 내가 건강해 보이니? 네. 그래서 니들이 키워야 하는 자식을 나한테 당연하다는 듯 키우라고 떠밀었어? 떠밀다뇨 어머님. 저희가 사정이 안 되니까 도와주십사 한 거죠. 사정도 안 되는데 왜 애를 낳았어? 네?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내 말이 틀려? 내가 너네한테 애 낳아라 한마디라도 한 적 있니? 자식 가지는 문제는 너네 부부 일이고 알아서 하라 그랬어. 그걸로 나 말 한마디 한 적 없다. 근데 니들이 알아서 애 낳아놓고 왜 당연하다는 듯 나한테 떠넘겨. 못 이기는 적 1년 정도 봐줬다. 니들 말대로 내 손자니까. 손목이고 허리고 아프고 내 시간 하나 없어도 부모라는 이유로 희생하고 도와줬다고. 근데 이제 와서 뭐가 어째? 서운하고 너무하다? 약한 척 하지 말라고? 내가 돈 한 푼 안 받고 애 덜봐주고 뒤에서 욕 듣고 이래야 되니? 어머님, 돈은 어머님이 먼저 안 받으시겠다고. 너 그 입 못 다물어?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내가 지금 돈 안 받았다고 하는 소리 같아? 저는 도저히 못 참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제가 화를 내자 며느리도 눈이 동그래져서 놀라더라고요.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니 제 자식한테는 화내도 며느리한테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땐 저도 너무 화가 나더군요. 저는 그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어디야? 지금 집 앞이에요. 안 사람 안 왔어요? 와 있다. 집 앞이라고 하니 당장 들어와.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주방으로 들어가 냉수를 들이켰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너도 앉아. 아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며느리에게 뭔 일이냐 그러고 며느리는 불통난 얼굴로 암소리 안 하고 있더군요. 저는 아들 내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승원이 바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내일부터는 나 승원이 못 봐준다. 니들 알아서 해. 제 말에 아들이고 며느리고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예? 엄마, 갑자기 왜? 어머니, 이건 아니죠. 아니고 자시고 그만 좀 해. 내가 니들 봉이야? 1년 동안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잘도 부려먹으면서 뭐 서운하고 섭섭?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니들 자식은 니들이 알아서 키워. 부모가 돼서 자식 키우는 건 싫어서 서로 미루고 있어. 그럴 거면 뭐하러 낳았어? 나나 너네 아버지나 애 낳으라고 한 적 한 번이라도 있니? 지들이 좋아서 낳아놓고 어디서 부모 핑계대면서 미루고 있어. 부모 고생은 당연한 줄 알아? 제가 화가 나서 소리 지르니 아들도 뜨악했습니다. 저 어지간해선 큰 소리 내거나 감정적으로 화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뻔뻔한 아들 내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더군요. 아들은 제가 화를 내니 며느리 옆구리를 찌르더라고요.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저렇게 화가 나셨어? 몰라. 저는 아들한테도 뭐라고 했습니다. 너 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안 키운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보니 참 실망이다. 승원이 지금 자고 있는데 당장 데리고 너네 집으로 가. 그리고 앞으로는 올 필요 없다. 너네 자식이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육아휴직인지 뭔지 그걸 나눠 쓰던지 아니면 한 사람이 그만두던지. 어디서 부모 등골 빼먹고 고생시키는 걸 당연한 줄 알고 있어. 둘 다 그만 나가. 제 호통에 아들 쭈뼛거리고 있고 며느리는 그 와중에도 입만 대빨 나와 있더군요.
제가 나가라는데도 안 나가고 굼뜨고 있는데 방에서 애 보고 있던 남편도 나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네 엄마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너네 엄마 애 보느라 하루가 멀다 하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오는데 고맙다, 고생 많으시다 제대로 인사나 한 적 있어? 이 나이까지 키워주고 결혼까지 시켜줬음. 우리도 할 일 다 했다. 아주 그냥 둘이 똑같아가지고 승원이 데리고 나가들. 남편까지 화를 내니 아들 마지못해 일어나서 방에서 자는 손주 안고 나오더군요. 며느리도 뚱한 얼굴로 가방 챙겨 나가버리고요. 그렇게 나가고 나니 저도 속상하긴 했지만 아들 내에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하고 얄미워서 차라리 이렇게 된 게 잘됐다 싶더군요. 아들은 다음날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대충 사과하면서 아이 하원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로 전화할 거면 전화하지 말라 딱 잘라 말했습니다. 분명 말했는데도 자기들끼리 어쩔 방도가 없는 건지 이번에는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어머님, 아무리 저희한테 서운한 게 있으셔도 이렇게 갑자기 못 봐준다 그러시면 저희는 어쩌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세요. 라며 하소연하듯 따지는 겁니다. 얘가 내 말귀를 못 알아들었구나 싶더군요. 너무한 건 너네라는 생각 안 드니? 애 봐준 공은 없다더니. 어머님 손주잖아요. 니네가 문제야. 어떻게 쌍으로 그렇게 염치들이 없어? 어머님 혹시 진짜 돈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돈 챙겨 드릴게요. 그러는 겁니다. 돈 때문 아니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사람을 저렇게 몰고 가더군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부하가 치밀어서 생각했죠. 오냐, 그래 돈돈거리는데 그럼 돈 똑바로 한번 받아주마 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애를 맡길 거면 아무리 내가 필요 없다고 해도 너네가 먼저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니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꼭 챙겨드릴게요. 그러면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앞으로는 앞으로고 내가 1년 동안 봐준 값은 어쩔 건데. 네? 그걸 받으시겠다고요? 싫으면 관둬. 앞으로는 너네 알아서 하고 나는 이만 끊는다. 알겠어요, 어머님. 봐드린 값도 드릴게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매일 애 데리고 와서 먹이고 씻기고 한 달에 100만 원으로만 쳐도 1년 12개월이니까 1200이네. 1200만 원 보내. 네? 제 말에 며느리 기절 초풍하는 반응을 보내더군요. 마냥 사람을 썼어도 그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썼을 텐데 참 얘가 시부모를 공으로 받구나 싶었죠. 어머님, 그건 좀... 그럼 끊어. 내가 빚쟁이니? 돈 달라 그러게? 너네가 하도 염치 없이 구니까 하는 말이다. 나 긴 말하기 싫다. 이만 끊자. 제가 저렇게 끊으려고 하니 며느리는 또 서운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참 어이가 없었죠. 알겠다고 돈 준다고 해놓고 그럼 제가 도대체 얼마를 부를 줄 알았다는 건지. 생각할수록 괘씸하긴 했지만 이렇게 못 박아두었으니 이제 같은 소리 안 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아들이 전화해서 우는 소리를 또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제가 1200만 원 달라고 한 걸로 며느리도 저한테 안 맡길 거라고 그러면서 친정엄마인 사부인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사정이 그러니까 일단 당장은 사부인이 좀 도와주기로 했나 본데 몸도 별로 좋지 않은 데다 매일같이 애 보려고 하니 힘드셨겠죠. 게다가 그 과정에서 사부인도 불만이 엄청 쌓였던 것 같더군요. 너네는 왜 애 맡겨놓고 매일같이 회식이고 친구들 만나고 할 거 다 하고 늦게 오느냐고 뭐라고 하셨답니다. 그걸로 며느리랑 사부인도 다투고 결국 사부인도 더는 힘들어서 못 봐준다고 그냥 가라고 했다네요. 돈 주고 사람 쓰면 되지 왜 부모들을 갈아대려고 하느냐면서요. 며느리는 딸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서운하다 난리쳤다 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며느리하고 아들하고도 대판 싸우고 서로 육아휴직을 하라니 말하니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다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그때 분명히 영주한테 말했다. 계산 똑바로 하라고. 지난 1년간 돌봐준 값 줄 생각도 없으면서 또 애를 맡긴다고? 그러자 아들이 급하게 그러더군요. 드릴게요, 엄마. 그거 드릴게요. 앞으로도 돈 쳐서 꼭 드리고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그때는 너무하네 어쩌네 하더니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니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 보네. 그런데 아들은 다음날 정말 1200만 원을 저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전화가 왔죠. 어머님, 입금된 돈 받으셨어요? 그래, 받았다. 제가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화 푸시는 거죠? 그래. 제가 화 풀었다고 하니 며느리도 안심하는 목소리더군요. 그러면 내일부터 승원이 하원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잔뜩 기대하는 며느리의 물음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왜? 네? 받은 돈이야. 내가 1년간 내 돌봐준 값으로 받은 거고 나 승원이 앞으로 또 봐준다고 한 적 없는데? 네? 내가 언제 승원이 봐준다고 했어? 1년 동안 봐준 값 달라고 했지. 어머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뭐가 안 되는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제대로 사람 구해서 썼어봐라. 이것보다 더 나온다. 내가 성원이 봐주면서 옷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온갖 정성으로 밥에다가 먹인 것만 해도 얼만데. 어머님, 그건 할머니시니까 당연히. 당연해? 너 자꾸 당연 거리는데 그러면 나도 앞으로 남들 하듯이 당연하게 시어머니 행세 좀 해볼까? 나한테 당연히 안부 전화하고 종종 찾아오고 용돈 챙겨주고 며느리 노릇 당연하게 한번 해볼래? 너는 네가 무슨 대단하고 당연한 노릇을 나한테 해봤다고 나한테는 요구하니? 제 말에 며느리 아무런 대답도 없더군요. 다른 사람한테 요구할 땐 당연한 도리고 본인이 할 땐 또 말이 달라지는 건가요? 너네 자식 키우는 일이고 너네가 부모기 때문에 알아서 감당하고 해야 될 일이다. 다른 사람한테 맡길 생각 말고 알아서들 해라. 라고 하며 단호하게 앞으로 애봐줄 생각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며느리도 더 이상은 말하지 않고 전화 끊더군요. 나중에 아들이 전화해서 이혼한 애 만의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싸웠다고 하소연하는데 결혼했으면 너네 가정 일이니 알아서 하고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아들도 크게 꾸짖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결국 손주는 어린이집 연장반으로 저녁까지 있는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본인 자식 키우면서 앓는 소리하는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들 내에 포함해서 말이에요. 부모라고 무조건 희생하고 지들 원하는 대로 끝까지 도와줘야 되는 법이 어딨답니까? 그리고 제가 지들을 위해 부모로서 희생한 것처럼 지들도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자식 위해서 왜 희생은 못한답니까? 다른 사람 도움받을 생각 말고 이제 부모가 됐으면 책임감 가지고 알아서 했으면 싶네요. 저는 할 만큼 했고 이제 육아에서 다시 벗어났으니 예전처럼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렇게 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